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6대 독자였으며 위로 형이 둘이 있었지만 어려서 사망했습니다.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 후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경선은 젊은 시절 여러 차례 과거에 도전했다 실패한 뒤 한량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길이 막힌 양반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풍수지리에 심취 않은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안의 모든 살림은 오로지 어머니 김해 김씨의 몫이었고 이승만은 어머니에게 항상 고마움과 애틋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족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이승만이 3살 때 한양으로 올라와 청계천 부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조선 최고의 양반 가문들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기 이승만이 고급 교육을 받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승만은 5살 때 큰 병을 앓아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눈을 불에 다룬 쇠붙이로 지지는 듯 아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용하다는 약을 구해 먹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명동에 있는 양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합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양의사에 대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사정이 급한 부모님은 용기를 냅니다. 이승만의 눈을 헝겊으로 칭칭 감고 가마를 불러 태워나가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땅에 묻는 것 마냥 통곡합니다. 진찰을 한 의사는 물약을 주며 사흘 정도 효과를 지켜보라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승만은 앞이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기쁨에 겨워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달걀 10개를 싸서 양의사를 찾아갑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 장만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양의사는 내가 아닌 당신의 아들이 이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사양합니다. 이런 일화는 이승만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이 되고 오랜 기간 한학을 공부하고도 개화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서양 문명에 대한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승만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서당을 알아보고 내친 김에 서당 부근으로 집까지 옮겨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3년 뒤에는 다시 이사를 하여 남산자락 양녕대군 사당이 있는 곳으로 모여 양녕대군 종손인 이군수 대감의 서당에 다니게 됩니다. 가난한 친척 아이였지만 남달리 총명하여 대감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본격적으로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일평생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1887년 고종은 왕세자빈의 성인식을 기념해 과거를 열었고 14살부터 응시하도록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나이를 1살 속이며 과거장으로 보냅니다. 어린 이승만은 큰 야심을 품고 시험을 보았으나 실패합니다. 그 당시 조선의 과거제도는 실력만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벌어지는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시험날 새벽이면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선비들이 경복궁 앞에 모여 북적였는데 한양 내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던 시대에 초시에만 10만 명 넘게 응시를 할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날이 밝아 군졸이 대궐문을 열면 맨 앞에 서 있던 험상궂은 사내들끼리 난투극부터 벌어집니다. 부잣집으로부터 고용된 선접꾼들로 과거장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돌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질이 난무합니다. 심한 경우 망치로 때려 죽는 사람까지 나와 허약한 선비들은 이들의 기세에 눌려 쭈그려 앉아있다 뒤늦게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합격하려면 앉는 자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선비들이 문제를 보기 위해 맨 앞으로 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답안을 작성합니다. 10만 명의 수험생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서 자리로 돌아온 뒤 다시 답안지를 제출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점관들은 수만 장의 답안지를 일일이 검토할 수 없었기에 처음 제출된 답안지 수백 장 안에서 대부분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세도가들 중 일부는 미리 문제를 빼내 답안을 써오거나 채점관에게 답안지 번호를 알려주기, 합격자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아들이 과거에 낙방하면 인품이 훌륭하다는 칭송을 듣는 지경이 된 것이죠. 온갖 부정이 난무하는 속에서 과거 제도의 작은 틈을 통과하기 위해 모든 양반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승만과 아버지 이경선도 그러했습니다. 8년간 11번의 과거에 응시했는데 남의 답안을 대신 써주어 부잣집 자제를 진사로 만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가 자존심 강한 선비를 그렇게 내몰면서도 당시에는 너무 만연해 범죄로도 인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조선 말기 썩은 부조리는 젊은 선비 이승만을 힘들게 했고 1894년 7월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며 20년간 달려온 이승만은 일순간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아버지는 더 낙담을 하며 천년을 지켜온 과거제의 폐지에 분노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관리임용제도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현직 관리들이 추천해 국왕이 제거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승만은 집에서 뒹굴다가 몇 달이 흐르고 서당 친구인 신금우가 이승만을 찾아옵니다. 친구는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입학을 권유하러 온 것입니다. 신궁우는 개화를 배우자 일본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며 세상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보자 말합니다. 처음 이승만은 반발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거부하지만 거듭 방문하여 배제학당 입학을 권하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당장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어라도 배우면 나라에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한 듯 따라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